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제 스스로가 고민이 많은 주제로 돌아왔어요. 저는 매일 정말 끊임없이 항상 제 안에서 제가 저와 싸웁니다. 책 쓰기로 했어.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을 써야 되죠. 근데 책 쓰기 전에 뭐 하나만 찾아보고 챗GPT랑 대화를 시작하고 뭔가 기사를 하나 보는 데까지 좋았는데 그 밑에 뭔가 하나 뜬 거예요. 당신의 여름 휴가를 위한 최고의 괜히 클릭했어. 아침에 책을 써야 되는데 한 번 클릭 잘못해서 여름 휴가 계획만 주구장창 세우고 사소하지만 좋지 않은 결정으로 하루의 시작을 날리고 나서 결국 아침에 써야 했던 글을 못 썼다. 자, 근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똑같은 실수를 하면 사람이 아니죠. 제가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지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선택의 뇌과학이라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선택의 뇌과학, 더 좋은 결정을 만드는 가치 판단의 비밀이라고 신간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책 안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고민되는 선택 중에 하나를 예로 들을게요. 30분 더 잘까? 아니면 30분 더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출근할까? 둘 다 좋아 보이거든요. 운동하고 나면은 그게 내 건강에도 좋고 내가 조금 더 활기차게 업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30분이라도 더 자는 게 나의 뇌의 피로회복을 위해서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려면 우리의 뇌는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선택은 결국은 내 뇌가 어떠한 것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치라고 하는 것, 이게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가격표 써 있는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10,000원짜리네, 5,000원짜리네, 이렇게 쉽게 선택이 되면 좋을 텐데 우리 뇌 안에서 가치라는 것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들이 총체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뇌 안에서는 객관적인 가치와 주관적인 가치가 부딪혀요. 아침 PT 끊었는데 그거 1시간에 5만 원 날리는 건데 오늘 안 가면 이라고 하는 객관적 가치 5만 원의 아침 헬스장 프로그램이 있고, 잠이라는 것은 나의 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나의 잠이 훨씬 더 소중해, 5만 원보다 더 소중해 라고 하는 주관적 가치가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이걸 가지고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인간이 좀 잔인한 실험이긴 한데 뇌과학자들이 진짜 많이 하는 실험 중에 하나예요. 원숭이들을 놓고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줍니다. 굉장히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로 두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목마른 원숭이한테 두 개의 초이스를 줍니다. 물 3방울 대 포도주스 1방울. 물 3방울. 당장 목마른 것을 1방울로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3방울이라는 양이 들어오는 게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포도주스는 당도도 높고 훨씬 맛있고 목마름과 뭔가 배고픔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느낌을 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밸런스 게임 같은 초이스를 주고 이 과정에 있어서 음료의 총량, 맛, 열량, 온도, 이러한 다양한 객관적인 지표를 측정하면서 원숭이가 선택할 때 객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더 크게 작동하는지, 원숭이의 취향, 나는 포도주스가 좋아 라고 하는 주관적인 가치, 이러한 것들이 더 크게 작동하는지, 이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뇌과학자들은 많이 연구를 합니다. 자, 결론만 놓고 말하면 원숭이들의 경우에 훨씬 강력하게 반응하는 것은 주관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1방울이냐 2방울이냐 어떠한 객관적인 지표들이 선택에 있어서 주관적 가치보다 더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럼 사람은 어떨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주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나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높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주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원숭이들에서처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감각적 경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훨씬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밸런스 게임 하나 던지도록 할게요. 이게 저희 PD님들이 요즘 유행하는 거라고 하면서 사실 입에 담기 어려워서 좀 어려운 게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굉장히 원초적인 밸런스 게임입니다. 1번, 나는 똥을 먹어야 한다. 근데 내가 똥을 먹어도 아무도 내가 똥을 먹었다는 걸 모른다. 두 번째, 나는 똥을 안 먹어도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똥을 먹었다고 생각한다. 자,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부딪히는 가치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나의 자존감, 존엄성의 가치와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수치감. 이 두 가지의 가치 중에 어떤 것이 더 큰가? 내가 똥을 먹었다는 걸 내가 아는 게 더 수치스러운가? 아니면 내가 먹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더 수치스러운가? 진짜 어려운 선택입니다. 근데 이 선택에 대해서 피디님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의견이 갈렸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어요.
PD님 한 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똥을 먹은 건 얼마나 이슈가 돼요. 실제로 먹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내가 먹은 얘기를 한다. 이건 유튜버 입장에서,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는 꿀이지. 자, 이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 순간 뇌의 판단 기준이 또 혹 하면서 넘어갔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현상은 뭐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그 가치에 대해서 부딪히는 것들을 평가를 하죠. 근데 이 가치의 해석이 달라지면 또 다른 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아무리 유튜버지만 결코 똥 먹거나 똥 먹는 걸로 뭔가를 만드는 유튜브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로 생각해 주시고 안 먹을 거예요. 자, 일단 이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뇌가 기본적으로 한 3단계에 걸쳐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뇌가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선택지에 대해서 주관적 가치를 비유합니다. 근데 2단계에서 각각의 선택에 대한 주관적 가치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예측을 하고 가치들을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슈가 된다면 돈이 되겠네?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수치심의 문제가 아니라 금전적인 가치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브랜딩 뭐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가치 컴퓨팅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때는 선택에 대한 보상까지 예측을 하고서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실행을 한 다음에 이 실행의 결과값을 경험으로 기억해서 다음번에 똑같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 산출을 하는 것까지가 뇌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도,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배신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이다를 잘 모르면 내가 나 자신을 배신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운동을 하러 가냐 아니면 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 삶에 있어서 운동이라는 것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잘 자고 좋은 수면을 취한 것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나다운 것이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수록 아침에 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A냐 B냐라는 결과값만을 보고 어떤 게 더 좋아요? 어떤 게 더 가치 있어요? 딴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투표도 받고 또 스스로도 늘 고민을 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답을 잘 내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다운 것,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뇌 안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에밀리 폴크 교수님이 연구하면서 되게 흥미롭게 내놓은 결과물인데, 뇌 안에 셀프 레퍼런스 시스템이라고 자기 관련성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를 살며 현재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다양한 나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총합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주관적 가치평가를 하는 복내측 전전 두피질, 당연히 여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후 대상 피질, 쐐기 압소엽 같은 여러 영역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나에게 중요한 게 뭐지? 나다운 게 뭐지? 라고 하는 셀프 렐레반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사람들이 무엇에 더 높은 가치평가를 하는가를 보면은 대개 나다운 것, 나랑 비슷한 것에 대해서 높은 가치평가를 해요. 자, 이게 사실은 기업에서 면접 기반으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능력 있고 능력 없고가 아니라, 얘 나랑 좀 가치 기준이 비슷한데? 나랑 잘 통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생각을 얘도 하네? 이러면 얘가 되게 똑똑하고 능력 있고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성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 대한 긍정 환상을 품고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남들보다 이 점에서 좀 나아라고, 실제 딴 사람이 나를 보는 것보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나 스스로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긍정 환상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도 더 높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고 나다운 것들을 더 선택해 나가면 내가 한 선택을 보다 잘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나답다라고 느끼는 나의 정체성에 부합한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동기부여도 더 잘 되고, 그리고 더 끈기 있게 그것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보상 시스템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이 나다운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책의 저자인 에밀리 포크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는 집안 식구들이 다 러닝을 하는데 본인은 러너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나는 과학자고 연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러닝이 건강에 좋대.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잘 안 와닿았다는 거예요. 뭐 꼭 내가 그렇게 러닝을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동생이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러닝을 할 때도 목표를 세우고 훈련을 좀 더 잘해서 더 빠른 러너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지 그래? 누나는 훌륭한 학자잖아. 이렇게 연구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자,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에밀리 교수님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네. 나는 목표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하면 그 세운 목표를 잘 이뤄나가는 사람이야. 러닝도 난 잘할 수 있겠네. 하고서는 목표 세우고 마치 연구하듯이 훈련을 그냥 했더니 잘 달리는 러너가 됐다. 그리고 러닝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저에게도 울림이 있는 얘기였어요. 저도 저희 큐브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러닝을 했잖아요. 그냥 건강에 좋으니까 해라. 남들이 하니까 해야 된다. 뭐 잘 뛸 수 있다. 이런 거 소용없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재밌는 도전이라면 무조건 해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되게 강력한 정체성이 있거든요. 나에게 도전을 주고 챌린지 해가지고서는 뭐 내기를 하듯이 할 수 있나 없나를 보면 좀 무조건 해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능 방송 뛰어야 산다에서 러닝 도전, 풀마라톤 도전 이렇게 오면은 나 저거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나에게 러닝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나는 그거를 늘 해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나의 어떤 정체성과 부합한 형태로 방송 섭외의 형태로 러닝이 들어왔을 때는 제가 받아들이면서 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연습하고 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해내고 해내지 않느냐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노력과 그 모든 실행을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 스스로에 대한 자아 정체성 안에 심을 것인가, 아니면 그건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해야 되니까 좋다고 하니까 해야 되는 것과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결론은 내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그걸 잘 해내려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선택과 결정을 나다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시스템 안에 심어놓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책에 나오는 비슷한 예가 있어요. 금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사람마다 금연을 하고 싶은 이유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험자 그룹들의 어떠한 성향,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쭉 모아놓은 다음에 특정 대상자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담배 때문에 나간 돈이 너무 아깝다. 당신이 금연을 하면 이 돈을 아낄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하는 메시지가 나갔고, 다른 쪽에는 담배를 피니까 조금만 계단을 올라도 숨 차지 않냐. 담배를 끊으면 훨씬 건강이 좋아지고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 아니면은 건강과 운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실험 참가자들이 갖고 있었던 성향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금연 광고가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부합하는 방식의 금연 메시지가 나갔을 때 유의미하게 효과적으로 금연 성공까지 가게 되는 비율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파볼까요? 나다운 선택이라는 게 뭘까? 이게 흥미로운 건데, 나답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흥미롭게도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수많은 다른 사람을 경험해야지만 내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내 안에서 나온 나다움이라고 하는 건 나만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뇌는 한 가지 지표를 꼭 더 봅니다. 바로 사회 관련성 지표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은 자기 관련성 지표가 높을수록 좋은 결정을 했어 라고 느낀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좋은 결정을 했어 라고 믿게 만드는데 자기 관련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회 관련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딴 사람들도 날 그렇게 볼까? 딴 사람들은 어떤 거를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치 체계를 공유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을 뇌는 늘 모니터링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로버트 치알딘이라고 하는 학자의 되게 유명한 연구인데, 미국 아리조나주에 화석화된 나무들이 많은 공원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 화석이라는 거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지는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근데 이 국립공원의 방문객들이 여기저기 화산 조각들을 너무 많이 주워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표지판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 표지판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 방문객들이 화석화된 나무를 가져가서 공원이 파괴되고 있어요 라는 형태의 표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너무 많은 이 화석들을 가져가니까 공원이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다. 제발 그러지 마라. 근데 요 치알디니 박사팀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표말이 정확히 반대의 결과를 일으킨 거예요.
뭔가 감정이 호소하는 것 같지만 암묵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너 말고 딴 사람들도 가져갔어.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회적 관련성 지표가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져갔다는 얘기야? 남들도 다 가져가는데 나 하나쯤이야. 이러한 종류의 메커니즘이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발동되게 되는데 이 편말이 작동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는 뭐 국립공원 보호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난 되게 정직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이 있는 사람조차도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 관련성에 있어서 나는 그렇지 않다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조차도 사회적 관련성에서 남들이 다 했대 라고 하는 메시지에 의해서 희석이 되고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운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게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 그렇지만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늘 딴 사람들은 어떻게 보나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업데이트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결론 파트로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결코 나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을 나다운 일로 정의하는 일이에요. 그걸 왜 해야 되는데? 나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거 좋아하니까 올해는 러닝에 도전하겠어요. 이러한 형태로 나는 도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한다 라고 내가 원하는 일을 나라는 시스템 안에서 나다운 일로 정의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난 그래도 내가 나다운 걸 알면은 좋은 선택을 할 텐데 저희 문제는요, 나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단단해지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일에 긁히는가를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인 같은 경우는 맞춤법 틀렸다고 누군가한테 지적받으면 너무 싫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셀프 이미지는 이건 거죠. 나는 되게 맞춤법 잘 쓰는 사람이고 국어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야.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받는 순간 긁힌다라는 거는 이거는 내 정체성을 긁었는데 라고 할 때 화가 나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먹는 거 되게 중요한 사람. 야, 내가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 와, 진짜 먹는 거 가지고 건드는 거 아니다. 이 사람에게는 나의 음식과 내가 먹는 재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뭐 좀 러닝하는 사람들한테 10km 1시간 안에도 못 뛰는 게 러너냐 이런 얘기하면 대박 긁힐 수 있어요. 나는 러너다. 나 뛰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그러니까 긁히죠. 그래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내가 어떠한 포인트에 많이 긁히는가라는 것들을 관찰하다 보면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마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것도 있어요. 나는 내가 누군지 잘 알고 있고 나의 정체성이 되게 단단하다. 그럼 이런 사람도 잘 안 긁히기는 해요. 그 경우에는 오히려 딴 사람이 나를 다르게 보거나 뭐 나에 대해서 폄하한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그건 제가 아닌데요. 됐어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긁혀야 정체성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내가 무엇에 긁히는가를 관찰하면 내가 좀 더 방어적인 태도가 나오게 만드는 것들이 나의 정체성의 되게 깊은 부분들을 건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팁을 더 드릴게요. 이거는 에밀리 포크 교수님의 제자인 강윤아 박사님의 연구인데 우리가 가치 확언이라는 걸 하면은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선택에 만족하는 빈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가치 확언.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뭐가 중요하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이러한 것들을 일종의 마니페스토처럼 사람들이 적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동물 보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환경이 되게 중요해.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무언가를 내가 실제로 언어로 표현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그것들을 표현하고 적어보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이 가치 확언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에 더 만족하고 더 좋은 선택을 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지?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뭐지? 그 생각을 해보고 내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그 이후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더 좋은 결정을 했다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A냐 B냐라는 선택의 순간은 늘 오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도 늘 후회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좋은 선택을 했어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A냐 B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절대적인 어떤 정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어떤 답을 나의 것으로 가져가서 맞는 답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 그러한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가치 확언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가치 확언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3인칭 또는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동선 박사님이라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러한 형태로 다른 사람의 시각을 나의 선택에 대입을 해보고 내가 좋아하고 이 사람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어떤 걸 했을 거다라고 하는 답을 내고 나서 나의 답을 찾으면 답을 찾는 게 좀 쉬워져요. 자, 그리고 어쨌든 결론은 나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선택을 나다운 선택에 합치면 더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꿀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러닝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운동, 건강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 혼자만 알고 나의 가치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공표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가치를 공표하는 순간 이게 일종의 마니페스토, 선언문처럼 되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이거를 또 다른 사람이 공유하거나 동의할수록 내 안에서 나의 가치 체계가 강화가 돼요. 오, 몰랐는데 러너가 이렇게 많네? 몰랐는데 나랑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이 순간 내가 약간 맞나 틀리나 라고 했던 나약했던 어떤 가치 체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여기에서 피드백이 돌아오는 순간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는 못 해낼 일을 이렇게 공유하고 나면 해낼 수가 있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러닝은요, 혼자 뛰라고 그러면은 2달 뛰다가 못 뛰었을 수도 있어요. 예능 방송에서 16명이 같이 뛰는데 16명이 다 못 뛰는 러너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프마라톤 무조건 뛴다. 서로의 어떤 동료애 이런 것들이 끈끈해지면서 나의 목표를 동료들에게 공유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응원해 주잖아요. 그럼 이 순간 이게 엄청난 힘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들에게 이미 이걸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공유한 순간 이들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하는 것들이 돌아왔잖아요. 이건 일종의 되게 단단해진 계약 같아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나면 그러한 것들을 실행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원하는 일을 하고 싶고 좋은 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나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뇌 안에서의 주관적 가치 시스템이 강화가 되고 그것이 나다운 것이 되는 걸로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또 뇌 입장에서도 내가 나를 표현하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피드백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노출을 하는 행위 자체가 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면적으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행동은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해내고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나다운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근데 나다운 선택이라는 거는 뿅 하고 내 안에서 자라나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긁히기도 하고 타인과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 시스템이 강화가 되지만 나다움을 찾아가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찾는 것이 A냐 B냐라는 선택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내가 나다운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그거를 더 길게 더 잘 더 꾸준히 해나갈 수 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핵심적인 것 같아서 오늘 다뤄봤습니다. 올해 벌써 이제 한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어떠한 새로운 변화를 또 어떠한 결정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다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좋은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올해 꼭 책 낼 거예요. 그리고 철인 3종도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꼭 이루고 싶다, 하고 싶은 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공유하면 강화된다고 했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서로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올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더 잘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도전을 응원합니다. 파이팅!